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채팅 클라이언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채팅 서버를 만드는 동영상 강좌하고 리스트박스 실습 중에 채팅 화면을 만드는 동영상 강좌를 먼저 보고 이 강좌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좌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두 강좌에서 설명한 내용을 모두 생략하고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두 개의 동영상 강좌를 먼저 보고 이 강좌를 보셔야 합니다. 먼저 채팅 화면을 만드는 동영상 강좌에서 설명한 코드부터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코드부터 잠깐 설명하면 어, 리스트박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입력창, 그 다음에 입력하는 버튼 이것을 추가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은 서버에 접속하고 해제하는 기능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접속 버튼과 해제 버튼도 추가로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코드를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그 채팅 화면에 구성하는 데서 다 사용했던 겁니다. 먼저 리스트 박스는 1000번 아이디로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접속 버튼과 해제 버튼은 1011번과 1012번 이 아이디는 여러분들이 그냥 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입력 버튼은 채팅을 하고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버튼이겠죠. 그래서 이건 1013번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채팅글을 입력하는 에디트 박스가 필요하니까 에디트 컨트롤을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20번 아이디로 에디트 컨트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에디트 컨트롤에 보면 그 포인터를 반환값으로 받으면 이 주소가 이제 에디터 컨트롤의 주소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enable enter 키라고 함수 하나 더 호출했죠. 이거 제가 그 화면 만들기에서 채팅 화면 만들기에서 설명한 건데 사용자가 에디터 컨트롤에다가 문자를 입력하고 입력 버튼을 눌러서 전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에디트 컨트롤에서 입력하다가 엔터 키를 탁 누르면 바로 전송되게 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enable enter key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이제 엔터 키를 쳤을 때 메시지가 추가로 발생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엔터 키를 치면 내가 내부적으로 체크를 해서 채팅을 전송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이거 하나 더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아웃은 그 리스트박스 위쪽에다가 사용자 채팅글 목록이라고 문자를 출력하려고 제가 이렇게 하나 더 출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놓고 한번 빌드해서 보여드리면 네, 나오죠? 지금 이렇게 화면의 구성이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어디 갔죠? 여기 채팅글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 출력된 거고요. 그죠? 에디트 컨트롤이 밑에 있는 요거고요. 입력 버튼이 요거, 접속 해제가 이거죠. 그 다음에 리스트 박스가 이 중간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채팅 화면을 구성하는 그 예제를 지금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쓴 거고요. 이제 거기 예제랑 달라진 건 요 두 개의 버튼이 더 추가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버튼들을 눌렀을 때 그죠? 접속하면 접속하고 서버에 접속하고 서버에서 접속되어 있다면 해제하고 그다음에 채팅글 입력하고 입력 누르면 채팅이 되게만 이제 코드를 더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컨트롤들을 조작했을 때 메시지가 발생할 거고 그걸 처리하는 함수가 지금 이 함수죠. 그래서 이 함수에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면 됩니다. 먼저 이제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이 소켓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서 통신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선행해야 될 작업이 좀 있습니다. 즉 제가 그 데이터를 관리할 때 우리가 그 이즈윈 30에서 이즈윈 31로 관리할 때 앱 데이터라는 구조체 만들어 쓰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만들어 쓸 겁니다. 왜냐면 이제 내부적으로 사용할 그 소켓 객체 있죠. 소켓 클라이언트 객체의 주소를 저장해서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서버와 접속을 이건 필요 없네요. 접속 여부는 따로 안 따져도 되겠네요. 따져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기 이거 갖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안 해도 되겠네요. 왜냐면 저 값이 느리면 접속을 안 했다는 뜻이니까 상관없겠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여기서 요걸 이제 서버가 그러니까 이즈윈 30가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다가 요 코드를 하나 넣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조값에 널값 초기화 되면 되니까 이제 인적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만 적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켓 주소를 이제 내부적으로 관리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우리가 서버 프로그램 할 때는 앱 데이터를 안 썼잖아요. 그거는 서버 프로그램은 모든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이 주소가 넘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쓰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서버는 따로 채팅하는 인터페이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그 주소를 쓸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내부 함수에서만 쓰면 되기 때문에 따로 앱 데이터를 관리를 안 한 것뿐이고,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채팅 입력하고 나서 채팅을 입력하고 나서 입력 버튼을 누르면 채팅 정보가 서버로 전송돼야 되잖아요. 이거는 함수가 호출되어서 전송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송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소켓에 대한 주소를 알아야지 전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구주체를 선언하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정보를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 이제 주소를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메모리 공간을 잡아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아까 서버에서도 소켓을 쓰고 싶으면 요걸 해야 된다고 했죠. 그 스타트 소켓 시스템이라고 요 함수를 호출을 해야지만 서버를 쓸 수가, 그러니까 소켓 시스템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켓 시스템을 쓰겠다고 스타트 서버 시스템을 쓰시고요. 서버는 이거 하고 나서 바로 이제 그러니까 소켓 구성을 했잖아요. 근데 클라이언트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클라이언트는 접속 버튼을 눌렀을 때 구성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지금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제 접속 버튼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접속 해제 또는 입력 버튼을 누르는 게 사용자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접속 버튼부터 해야 되겠죠. 접속과 해제를 접속부터 할게요. 접속 버튼을 누르면, 접속 버튼이 지금 1011번이거든요. 그죠? 1011번. 그죠? 이 버튼을 누르면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서버에 접속하겠다라고 할 때 이제 이 버튼을 누를 거고요. 그럼 이제 그 접속과 관련된 코드를 추가해야 되는데, 제가 이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할 거예요. 여기다 코드 입력하셔도 상관없는데 하나서 만들어 쓸 거고요. 여기 인자를 하나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각 함수마다 이제 그 소켓 객체 주소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소켓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객체 주소를 이렇게 앱 데이터에 넣어서 관리하려고 구조체도 만들고 메모리 공간 추가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써서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get app data에서 우리가 저장해놨던 이 주소 있죠? 이 주소를 여기서 받아가지고 여기 on connect 버튼이라는 게 지금 제가 만든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해서 커넥트 작업을 시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접속 버튼을 눌렀을 때 on connect 버튼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도록 했으니까 이 함수 추가해야 되겠죠? 서버에 접속을 시도하는 함수를 제가 on connect 버튼이라고 정했고요. 보시면 이렇게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 주소가 넘어온 건 여기 우리가 그 앱 데이터 구조체 주소가 넘어왔을 테니까요. 여기서 뭘 하냐면, 먼저 이 구조체의 EP 소켓 값이 널인지 확인해요. 왜냐면 널이어야지만 아직 그 클라이언트 소켓이 안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널이 아니라는 뜻은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만들어졌으면 이미 접속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널이 아닌지 체크를 해야 되니까 먼저 널인지를 체크합니다. 널이라는 뜻은 뭐예요? 아직 소켓 클라이언트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 소켓 클라이언트 객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그러니까 서버처럼 create 클라이언트 소켓이라고 이렇게 함수를 호출해주면 만들어주고요. 얘는 자기가 자기 정보를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죠. 서버는 클라이언트들 관리해야 되니까 클라이언트 구조체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그냥 서버에 접속만 하면 되기 때문에 관리는 서버가 하겠죠. 하기 때문에 딱히 인자를 따로 더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버에 비해서 인자가 하나 더 적다는 뜻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도 이제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기가 서버에 접속을 했을 때 항상 접속하는 게 아닙니다. 접속에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서버가 실행 안 됐거나 아니면 서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서버에 접속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의 접속 상태를 처리할 수 있는 on server connection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서버가 나한테 데이터를 줄 수 있죠. 내가 주는 건 상관없고요. 서버가 나한테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처리를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on server message라는 요 함수에서 제가 처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끊는 건 그냥 끊으면 되는데, 서버가 나를 끊을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떤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서버가 나를 끊었을 때 처리할 함수를 on close user라는 요 함수에서 작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함수를 먼저 만들어서 이제 관련된 기능을 먼저 추가하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온 서버 커넥션부터 넣어 볼게요. 온 서버 커넥션은 생각보다 뭐 코드 딱히 작업할 게 없습니다. 서버 커넥션 한번 넣어 볼까요? 이 함수는 처음에 이제 apthis라고 넘어오는 건 말 그대로 그 뭐죠? 이게 제가 C++에 익숙하다 보니까 변수명을 이렇게 잡아놨네요. 이거 뭐 변수명은 여러분들이 바꾸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 디스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객체를 이렇게 만들면 이 객체가 클라이언트 소켓을 관리하는 객체를 내가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쓰거든요. 쓰는데 그 객체의 주소가 첫 번째 인자로 여기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주소가 결국은 우리 여기서 관리하는 이 주소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AP 데이터 넘기면 되지, 앱 데이터 넘기면 되지 왜 이걸 주냐면 이건 제가 내부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만들어 쓰시는 거고 이 함수가 전달하는 값은 제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값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소는 같다 하더라도 제가 이 구조체를 알 수는 없잖아요. 제가 먼저 소켓 시스템을 여러분들 프로그램보다 먼저 만들기 때문에 저 앱 데이터 구조체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 주소를 그냥 바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주소가 결국은 이 주소하고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쓰지 않고 여기서는 굳이 앱 데이터 안 쓰고 이 주소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들어왔다는 뜻은 서버에 내가 성공적으로 접속했거나 실패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뒤에 인덱스도 똑같아요. 클라이언트 내 프로그램에서 소켓을 여러 개 쓸 수 있죠. 클라이언트 소켓을 여러 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개의 소켓을 만약에 썼다면 소켓 객체를 클라이언트 객체를 여러 개 만들었다면 거기에 대한 인덱스가 여기에 넘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쓰지 않겠죠. 지금 하나만 쓰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라냐면 is connect가 현재 서버에 내가 접속을 했는지 접속되어 있는지 여부를 묻는 함수예요. 그래서 제가 is connect 함수를 쓰면서 현재 이 클라이언트 객체를 이렇게 주시면 이 클라이언트 소켓 객체가 서버에 접속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만약 is connect가 0을 반환하면 서버에 접속을 실패한 거고요. 0이 아닌 값을 반환하면 서버에 접속을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if문에 딱 특별한 말이 없으면 0이 아니냐지를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버에 접속했다라고 여기 템프 STL에 복사를 하고요. 만약에 서버에 그러니까 0이 발생했으면 서버에 접속을 못한 거니까 서버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복사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에러가 나죠? 이건 아까 이거는 서버 채팅할 때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제가 여기 내부적으로 요 헤더 파일에서 printf 재정의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인클루드를 해주셔야죠. 에러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에러를 없애시면 되고요. 요 문구를 이제 리스트 박스에다가 insert string을 이용해서 그죠? 함수를 이용해서 그 1000번 아이디가 지금 리스트 박스거든요. 그래서 리스트 박스를 주소를 얻어와서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구성한 서버에 접속했거나 실패했다라는 코멘트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지금 이 컴퓨터는 지금 서버가 지금 실행이 안 되겠군요. 아직 함수가 덜 만들어져서 다 만들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서버가 없으면 요 멘트가 나올 거고요. 서버를 실행하면 이제 이 멘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결국 이제 온 서버 커넥션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내가 서버에 접속을 했는지 실패했는지 이 멘트를 출력해주는 코드만 현재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 서버 메시지는 서버가 나한테 어떤 정보를 줬을 때 내가 처리해야 될 그 코드를 여기 적으면 됩니다. 지금 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서버와 달리 딱히 그 서버가 주는 건 채팅 데이터밖에 안 주거든요. 왜냐면 그 채팅 데이터는 어떤 클라이언트 하나가 서버한테 준 거 IP 앞에 붙여서 브로드캐스팅해서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아까가 아니죠. 이전 강좌에서 서버를 설명하면서 그 메시지 아이디 채팅 데이터는 1번으로 하겠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채팅 데이터는 전부 다 1번입니다. 그래서 서버가 나한테 어떤 데이터를 전송을 했는데 여기 이제 전송 정보가 다 들어있다고 했죠. 서버가 나한테 정보를 줬는데 그 메시지 아이디, 즉 네트워크 메시지 아이디가 1번이면 그 채팅 데이터라는 거예요. 이게 1번이 채팅 데이터인 이유는 그냥 내가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네트워크 프로그램 할 때는 프로토콜은 아이디는 여러분들이 정해서 쓰면 돼요. 이거는 뭐하고만 일치하면 되냐면 서버하고 클라이언트하고 서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 개에서 이 번호만 일치시켜주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으니까 원하는 번호 쓰시면 되고요. 지금 저는 채팅 데이터는 1번이다 라고 제가 내부적으로 약속을 하고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버가 나한테 메시지 아이디, 즉 네트워크 메시지 아이디를 1번을 줬다는 뜻은 채팅 데이터가 날라왔다는 뜻이거든요. 채팅 데이터는 단순히 문자열로 날라오기 때문에 리스트 박스에다가 문자를 추가하는 거죠. 1000번의 리스트 박스니까 리스트 박스 주소를 얻어서 인서트 스트링을 하면서
마이너스 1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맨 뒤에다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송된 데이터가 문자열이 이 mp net body 데이터라는 이 변수 안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이 주소를 그냥 넘겨서 그냥 리스트 박스에 추가하기 때문에 그 서버에서 보낸 문자열이 클라이언트도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서버가 보낸 것을 그냥 문자를 그대로 내 리스트 박스에 출력하는 코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가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해제하는 게 아닙니다. 서버가 나를 끄는 거죠. 내가 어떤 이유에서 서버가 나를 끄는 겁니다. 서버가 종료돼도 당연히 나는 끊깁니다. 그래서 서버가 끊겼을 때 처리하는 작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on close user라는 함수를 하나 추가를 했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 에러 플래그가 0이냐 1이냐는 0은 정상적으로 해제된 거, 0은 그 서버가 내가 해제한 거고요. 1은 서버가 해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해제했다는 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제한 거는 상관이 없는데 서버가 해제했다는 뜻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서버가 나를 해제했겠죠. 그래서 1번인 경우에는 서버가 나를 해제했다라는 멘트를 출력해 주면 되고요. 그냥 1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0인 경우에는 내가 그냥 해제한 거니까 그냥 서버가 접속 해제됐다라는 상태만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구를 살짝 다르게 했습니다. 이건 서버 S고요. 서버 Y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해제한 거고, 이건 위쪽 거는 서버가 나를 해제한 겁니다. 그래서 문구를 만들고 똑같이 이제 리스트 박스에다가 이 문구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함수가 비교적 단순하죠. 첫 번째 on 서버 커넥션은 내가 서버에 접속했는지 여부를 출력하는 함수이고요. on 서버 메시지는 서버가 나한테 데이터를 줬을 때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구성하는 함수고요. on close user는 서버가 나를 해제하거나 내가 서버를 끊었을 때 호출되는 함수인데 이제 거기 안에서는 상태, 서버 해제 상태만 이렇게 출력하도록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함수를 만들고 요 이름은 고정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 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매개 변수는 일치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매개 변수만 일치시키고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이 세 가지 함수를 순서대로 create client 소켓의 인자로 매개 변수를 이렇게 쭉 주시면 알아서 제가 상황에 따라서 접속하거나 끊기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세 개를 알아서 제가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함수만 잘 이렇게 구성해서 호출해 주시면 나머지 관계는 이집인32의 소켓 시스템이 다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뭐 서버에 접속하든 말든 뭐 이런 행위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커넥션 버튼 이제 밑에서 뭘 하냐면 is connection connect 함수를 다시 한번 호출해서 만약 끊겼을 때 다시 접속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이제 객체를 만드는 거고 실제로 이제 얘가 접속을 하는 코드는 이게 실제로 접속하는 겁니다. 이거는 접속을 클라이언트 소켓을 구성을 하는 거고요. 객체 구성을 하는 거고 실제 접속은 이 함수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접속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소켓 정보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묻는 거고요. 구성이 되어 있다면 접속되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을 하고 접속을 하는 거니까 먼저 구성되어 있는지 물어보고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그죠?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구성하라. 소켓 클라이언트 소켓을 구성하라는 명령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접속 여부를 묻는 거예요. is connect해서 너 이 소켓이 지금 이 소켓 객체가 서버에 접속되어 있는지를 물어서 접속이 낫이 붙어 있잖아요. 접속이 안 되어 있다면 connect to 소켓을 이용해서 서버에 접속하라는 거죠. 서버에 접속할 때는 현재 이 객체, 그죠? 소켓 클라이언트 객체의 주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IP는 내 IP가 아니고요. 서버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 IP를 적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버한테 문의해야 되겠죠. 지금처럼 127.0.0.1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서버가 127.0.0.1로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IP를 그냥 적은 거고요.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인의 IP를 사용했다면 서버에서 그 IP를 여기 적어 주셔야 됩니다. 절대 자기의 IP가 아니라 서버가 동작하고 있는 그 컴퓨터의 IP를 여기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잘 접속합니다. 다른 IP 적으시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5001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버에서 25001번 썼잖아요. 그러니까 서버랑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IP랑 이 포트 번호는 서버가 제공하는 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서버의 IP와 서버에서 사용하는 포트 번호를 똑같이 클라이언트도 적어줘야지만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잘못되어 있네요. 주석이 옛날 걸로 되어 있으니까 잠깐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서버에 접속하는 그러니까 접속 버튼을 눌러서 서버에 접속할 것인지에 대한
작업이 끝난 겁니다. 접속 버튼 작업은 이제 1011번이었고요. 작업은 끝났고 이제 해제 버튼 누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제 버튼 누르면 이제 서버하고 접속만 끊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해제 버튼도 함수를 만들어서 작업했습니다. 해제 버튼은 1012번이고요. 1012번 그죠? 이거 이 함수가 들어오면 이제 on disconnect 버튼 이 함수를 호출하도록 했고요. 디스커넥트 버튼은 별 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 그냥 끊으면 되잖아요. 접속을.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면 현재 뭐 근데 객체가 안 만들어져 있으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안 하시면 되고요. p소켓이 널이 아니란 뜻은 지금 서버 클라이언트 소켓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우시고 싶으면 delete 클라이언트 소켓 이거 호출해서 지우면 되고요. 이제 지워졌을 때는 널로 다시 재초기화를 해서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함수 호출한다고 해서 여기에 널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부적으로 메모리만 해제해 주지 널로 초기화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용 개발자가 여기 널 반드시 넣어서 다음번에 중복으로 해제되거나 아니면 중복 할당에 대한 그런 문제를 깨끗하게 이제 해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널 초기화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커넥트는 요것만 해주면 끝나요. 그냥 이거 끊는 데서 만약 서버 접속됐으면 그거에 다 해제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접속 객체가 구성만 되어 있으면 delete 클라이언트 소켓 이 함수만 호출해서 정리만 해주시고 변수만 깨끗하게 초기해 주시면 이제 해제되는 작업은 끝날 거고요.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접속하고 해제하는 거 했으니까 채팅을 전송하는 루틴만 만들면 되잖아요. 채팅을 전송하는 루틴은 우리 이미 채팅 화면에서도 했었는데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순서를 조금 바꿀게요. 사실 뭐 어떻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버튼이요. 전송 버튼, 입력 버튼이 1013번입니다. 그 1013번이거나 그죠? 1013번이거나 아니면 두 가지로 전송할 수 있잖아요. 입력 버튼을 눌러서 채팅을 전송할 수도 있고요. 입력 버튼을 사용자가 눌러서 전송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에디트 컨트롤에서 문자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쳐도 전송할 수 있거든요. 엔터키를 눌러서 전송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코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건 채팅 화면 구성할 때 제가 설명했죠. 이 1020번이 에디트 컨트롤 아이디거든요. 그러니까 에디트 컨트롤에 1000번 노티파이 코드가 발생했다. 그럼 이제 엔터키를 눌렀다라는 거죠. 그 경우에는 send chat data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그 에디트 컨트롤에 입력한 그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는 채팅 내용을 서버로 전송하는 그 함수만 이제 추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채팅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뭐 별거 하는 거 없습니다. 먼저 1020번의 에디트 컨트롤 아이디거든요. 그죠? 에디트 컨트롤의 주소를 얻어와서요. 에디트 컨트롤에서 문자를 복사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에디트 컨트롤에 입력된 문자열을 그 str 배열에다 복사를 하고 다시 입력할 때 또 지우고 하면 불편하니까 제가 이렇게 한다고 했죠. 빈 문자열을 다시 에디트 컨트롤에 씀으로써 그 사용자가 입력했던 게 지워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는 에디트 컨트롤에 입력된 문자열을 str 배열에 복사하는 거고 이 함수는 입력된 그 문자열을 지우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이제 소켓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소켓이 구성 안 돼 있는데 보낼 수는 없으니까 널인지 통해서 확인을 해서 소켓이 만들어졌는지 먼저를 하고 만들어져 있으면 이 소켓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서버랑 접속되어 있어야지 서버로 접속할 수 있죠. 소켓 객체가 만들어져 있다고 해서 서버랑 접속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소켓 객체는 소켓 객체고 접속은 접속이니까 먼저 두 가지를 다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져 있고 is connect 함수를 통해서 서버랑 접속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접속이 되어 있다면 send frame data to server라는 함수를 저희가 제공하거든요. 이 함수를 통해서 내가 이 소켓 객체로 이게 이제 네트워크 메시지 아이디입니다. 우리가 채팅은 1번으로 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1번을 1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요게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가 이 복사해온 그 str 배열이 그 사용자 에디트 컨트롤에 입력한 그 문자열 있죠. 그 문자열 길이에다 더하기면 널 문자까지 포함해서 서버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서버 객체, 소켓 객체가 만들어져 있고 이게 서버와 접속된 상태라면 이 객체를 통해서 메시지 1번 아이디로 즉 채팅 데이터를 str에 들어있는 이 문자열을 전송하겠다는 거죠. 널 문자까지 포함해서 전송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서버랑 붙어 있으면 이 내용이 전송이 되는 거죠. 만약에
서버랑 안 붙어 있다면 이 조건문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함수는 호출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아까 이 앱 데이터를 쓴 이유가 뭐냐면요. 이걸 쓴 이유가 다른 것들은 이게 넘어와요. 그죠? 예, 똑같이 다 넘어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이걸 쓴 이유가 바로 이놈 때문에 쓰는 거죠. 여기 보시면 채팅 데이터를 쏠 때는 보낼 때는 여기서 보낼 때는 이게 앱 데이터가 그 뭐죠? 그 포인트가 안 나오잖아요. 그 채팅 그 서버 채팅 클라이언트 이제 클라이언트 소켓 클라이언트 소켓의 주소가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쓰려고 앱 데이터에다 넣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려고. 그러니까 이 함수를 쓰려면 어떤 소켓 시스템을 쓸 것인지, 어떤 소켓을 쓸 것인지를 주소를 줘야 되는데 그 주소가 이건 사용자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못 쓰니까 제가 앱 데이터라는 거에다 넣어가지고 주소를 따로 이제 관리를 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클라이언트 소켓을 통해서 메시지 1번 아이디로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클라이언트도. 그러니까 사실 서버는 주된 작업이 클라이언트를 관리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사실 또 클라이언트는 지금 서버 소스보다 더 길죠. 클라이언트가 소스 건 이유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화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버튼도 있고 뭐 입력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입력 처리 또는 버튼 눌렀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코드들이 더 들어가니까 클라이언트 코드가 더 길어 보이는 거죠. 사실 이제 서버랑 클라이언트랑 비교해 보면 사실 서버 코드가 훨씬 더 어렵고요. 클라이언트는 귀찮은 거죠. 더 많으죠. 코드가 많아서 귀찮은 거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서버 쪽보다는 클라이언트 쪽이 좀 더 쉬워야 되는데 코드가 더 많다 보니까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세히 보시면 다 처리 쪽 관련된 것들이에요. 컨트롤 처리와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몇 번 써보시고 코드가 눈에 익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실행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서버를 실행 안 했기 때문에 접속이 안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실행을 했고요. 여기서 제가 접속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게 서버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뜨는 겁니다. 서버가 지금 없으니까. 근데 알아두셔야 될 게 이 메시지가 최대 28초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나왔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 20초 있다가 뜰 수도 있으니까 28초 정도까지가 맥스니까 조금 기다리시는 게 바로 안 뜨더라도 조금 기다리시는 게 기다리시면 뜰 거고요. 만약 접속되면 바로 뜹니다. 바로 뜨고 아니면 이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버를 먼저 실행하고 한번 볼게요. 제가 서버 만들었던 거에다가 클라이언트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서버는 하나 이렇게 출력했고요. 그죠? 서버를 출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하나 출력했죠. 그죠? 그래놓고 여기 접속을 누르면 여기 접속했다고 뜨죠. 그래서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쓰면 하고 이제 엔터 쳐도 되죠. 엔터 치면 이제 안녕하세요가 이렇게 갔다가 오는 거죠. 우리는 IP를 안 붙이고 보냈는데 서버에서 붙여서 보낸 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클라이언트를 하나 더 실행해 볼게요. 컨트롤 F5로 누르면 클라이언트를 계속 실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버 하나에 클라이언트가 3개가 실행된 겁니다. 이렇게 3개가 실행되었고요. 그죠? 실행되었고 여기서 만약에 하이라고 쳐볼게요. 이렇게 하면 접속을 안 눌렀네요. 접속을 누르면 이제 다 접속했죠. 그럼 여기다가 다시 하이 이렇게 아까 접속 안 됐을 때는 채팅 안 가는 거 보셨죠?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하이라는 게 서버로 찍고 브로드캐스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이 다 나온 거죠. 그럼 여기다가 세 번째 거다 저는 여기까요. 뭐 이렇게 입력을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들어가고 세 군데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서버가 계속 브로드캐스팅 해주기 때문에 접속된 클라이언트들이 서로 채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따로 사용자 관리할 때 아이디나 이런 걸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IP로 한 건데 지금 세 개 다 IP가 127.0.0.1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코드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본인 실제 IP를 쓰게 되면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자기 실제 IP가 찍힐 테니까 사용자들 간에 누가 말을 했는지를 IP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IP는 고유 정보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서버 측에다가 클라이언트 사용자 아이디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더 추가해서 클라이언트들은 그냥 접속하면 지금은 그냥 접속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사용자 정보들을 출력하도록 하면 이제 IP를 안 보여주고도 얼마든지 사용자들을 구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명이 너무 길어졌네요. 서버도 그렇고 클라이언트도 그렇고 설명이 너무 길어졌는데 지금
최대한 제가 이지윈 32 쪽에다가 그 소켓 시스템의 어려운 부분들을 다 숨겼거든요. 숨겼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서버도 그렇고 클라이언트도 그렇고 세 가지만 잘하시면 되죠. 접속했을 때, 그다음에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받았을 때, 그다음에 접속을 해제했을 때, 요 세 가지 함수 있죠. 서버도 세 가지, 클라이언트도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만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만 잘 이해하시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도록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최대한 이 서버 쪽 그 동영상 강좌하고 클라이언트 쪽 동영상 강좌를 잘 보셔서 꼭 이 채팅 프로그램 정도는 정말 안 보고, 제가 두 가지를 다 안 보고도 얼마든지 혼자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실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프로그램도 로컬에서 단독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는 기본이니까 이 서버 쪽하고 클라이언트 쪽하고 한 30분씩 되는데 최대한 많이 보시고 실습도 많이 하셔서 이 정도는 그냥 안 보고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